경제 아나운서들의 개념 있는 토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연합픽 코인 시그널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5월 22일 목요일인데요.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시세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11만 달러에 돌파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런 좋은 소식 들려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들, 네 가지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로는요. CBDC, 이 중앙은행에 대한 디지털 화폐와 관련해서요. 움직임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는 5월 26일이죠. 월요일에는요. 한국은행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바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또 국제금융협회 회장 그리고 국내 6대 주요 은행장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참석 은행을 보니까요. KB은행 그리고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과 또 기업은행까지 이렇게 6대 은행장들이 모두 모인다고 합니다. 핵심 주제가 뭔지 더 중요하겠죠. 바로 CBDC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아고라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CBDC가 활기차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지난주 주제로도 제가 또 들려드렸죠.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고라 프로젝트까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왜 중요한지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CBDC가 우리말로 하면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를 의미합니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돈이다라고 알면 될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이 현금과 같은 법정 통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정 통화지만 디지털로 사용을 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CBDC를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무려 10만 명이 참여하는 체험단을 모집을 해서요. 실제 결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져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겠죠. 스테이블 코인도 코인이기는 하지만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 화폐에 1대1로 연동이 되어 있어서 가격이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달러 대비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시세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하면 테더랑 서클이 있겠죠. USDT랑 USDC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고라 프로젝트도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요, IIF와 BIS가 함께 주도하고 있는 국제적인 프로젝트라고 하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CBDC와 토큰화된 예금 시스템을 이용해서요, 국제 결제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국제 송금을 담당하는 스위프트 이 시스템의 미래 비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알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이 은행들도 아고라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IIF도 지금 이번 서울 방문을 통해서 이런 한국 은행들의 참여 의사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거고요. 아고라 프로젝트를 함께 공동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이 사진에서도 아고라 프로젝트에 대한 지금 이런 정의가 나왔는데요. 토큰화된 것을 은행 예금이나 기관용 중앙은행 화폐를 활용해서 국가 간의 지급 결제 시스템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는 사업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진짜 뭐 달러나 뭐 현금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으로 CBDC로 같이 운용을 하고 정말 나라 간의 이렇게 그 달러 교환이라든지 이런 화폐 교환이 너무나도 손쉽게 잘 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회의가 열리는 게 바로 다음 주 월요일 5월 26일이라는 점 다시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이 움직임이 왜 중요한지도 중요 이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기술 때문만이 아니라요. 통화 주권과 또 금융 산업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국가 간의 결제 시장에 대한 주도권이 모두 다 걸려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 대통령 후보들이
기업들이 지금 공약사항을 보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에 대한 공약사항들이 하나씩은 꼭 끼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다 주목을 하고 있고 지금 나라에 대한 화폐 가치가 좀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점을 더욱더 알 수가 있었습니다. 투자자들과 업계 관심도 더 커지고 있는데요. 서울대 이종석 교수는 CBDC는 결제 최종성이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확장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두 시스템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디지털 시대에서 통화 주권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CBDC 하나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혼합된 금융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한국은행과 주요 은행 그리고 국제금융협회가 손을 잡고요. CBDC와 또 이 아고라 프로젝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국가 간의 금융 주도권 싸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디지털 화폐, 우리가 쓰는 이런 현금에 넘어서서 정말 디지털 안에서의 화폐 가치가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코인 투자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이 없으시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매수 기회라든지 그럼 가지고 있는 이런 유동성에 대해서까지 함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고라 프로젝트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주목해 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회의가 열리니까 다음 주 목요일에 제가 직접 이 소식을 들고 어떻게 회의가 진행됐는지까지 향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언급해 드렸듯이 요즘 정치권에서도 계속해서 암호화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바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래서 이 가상화폐에 대한 이 공약들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지금 공약 사항들 많이 체크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금 어떤 공약 사항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후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정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약 사항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요, 핵심 키워드가 금융 혁신과 국부 유출 방지입니다.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자라는 내용을 내놨고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청이라는 정부 전담 기구도 새로 만들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도 제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현물 ETF 제도화 추진을 해서 개인들도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고요. 국민연금도 직접적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구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내용만 봤을 때 지금 이 가상자산 ETF 제도화하자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도 지금 실천을 하고 있었고 국민연금도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 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 이재명 후보 공약 사항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갔다라는 점에서는 역시나 이 공약 사항을 넘어서 이 점은 계속해서 정치권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좀 더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TO를 법제화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우고 아시아를 디지털 금융시장의 허브로 만들겠다라는 큰 그림까지 제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요, 정부 주도로 인해서 제도화를 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조금 더 확보를 하고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까지 확보하겠다라는 종합적인 전략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자산청이라는 정부 전담 기구까지 만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도 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비교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입장입니다. 슬로건을 뽑자면 규제를 풀고 민간이 알아서 시장을 키우게 하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부 기관이나 국민연금 같은 공공기관도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하자라는 입장입니다. 현물 ETF 허용 그리고 대통령실 산하에
암호화폐 비서관을 만들자라는 구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위원회 신설을 통해서 이 정책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입장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거래소, 일은행 규제 폐지, 그리고 STO 법제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를 더 마련하겠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에서도 지금 전당 기구를 새로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문수 후보도 암호화폐 비서관을 만들자라는 구상도 나오고 있고요. 또 디지털 자산위원회 신설까지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역시나 암호화폐 이런 디지털 자산 쪽으로는 조금 더 힘이 더 실린 모습을 포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도 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요, 젊은 세대를 겨냥한 스타트업에 친화적이고요. 그리고 민간 주도 성장형 정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현물 ETF라든지 STO 도입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 스테이블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테라랑 루나 사태처럼 좀 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건데요. 제도 없이 이렇게 만들면 위험하다라는 입장을 되게 견조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 같은 간접 투자 방식이 더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점을 지금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비교해서 세어 보시면 좀 참고해서 그 선거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보별 정책 비교 다시 한번 해보자면요. 확실히 조금 다른 점이 느껴집니다. 일단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은 이재명 후보는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김문수 후보는 필요는 인정하지만 규제 정비 후에 좀 단계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준석 후보는 신중론을 이야기했죠. 제도 없이는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ETF 또 보면요. 가상자산 현물 ETF는 3명 다 동일한 입장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투자자 보호를 좀 더 강조하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도 기관 투자 확대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있고, 이준석 후보도 시장 접근성을 더 강화하자라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도 보자면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는 직접적인 투자를 허용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이준석 후보는 아니다, 간접 투자만 허용하자, ETF만 허용하자라는 입장이라는 점, 좀 다른 입장이 되고 있다는 점까지 파악을 해보시면서 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디지털 자산만 봤을 때도 좀 공약사항이 조금 엇갈린 흐름이 이어지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이 디지털 자산, 가상화폐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까지 좀 눈여겨보시면서 투자 포인트까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비트코인이 11만 달러에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10만 달러 돌파하면서 다시 '와, 비트코인 강세장이 정말 오려나?' 싶었는데 11만 달러까지 돌파했다는 거는 굉장히 또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는요. 비트코인 강세장 오네. 세린 메이가 아니네.'라는 이야기로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주식 시장에서도 5월 하면은 세린 메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5월 달에는 팔고 겨울에 다시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5월 첫째 주부터 조금은 긴장하는 사태가 좀 벌어졌었거든요. 그런데 긴장했던 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견조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잘 가는 흐름이 일어났듯이 '세린 메이가 아니구나. 올해는 좀 다르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11만 달러 돌파했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조금 소폭 조정이 있기는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가격대가 유지가 되면서 반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상승세가 일시적인 반등일 수도 있고요. 언제 어떻게 또 상황이 바뀔지 모르니까 이 점은 계속해서 눈여겨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워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확실한 거는 세린 메이는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분석가들의 이야기 한번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내에서 긍정적인 규제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SEC, 이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몇몇의 현물 ETF를 승인을 하면서 제도권에 진입했다. 이런 기대감이 더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유연한 태도로 바뀌었구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 점이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현물 ETF를 통해서 기관 매수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 거죠. 예전에는 사실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싶어도 기관 자체로서는 할 수가 없었는데 현물 ETF를 통해서 직접적인 투자가 가능해진 겁니다. 자산 배분도 가능해졌고 수급에서도 엄청나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라는 점까지 아시면 이제 두 번째 이유로는 현물 ETF가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됐다라는 것까지 참고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시장의 심리 자체가 좀 좋아졌다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유예가 되면서 다시 시장이 좀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코인 자체에서도 지금 뭐 안전 자산에 대한 심리도 높아지긴 했지만 코인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면서 사실은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도 단기적인 조정을 보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늘어났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가들도 앞으로의 이 몇 주는 좀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할 것이다라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옵션 시장에서도요, 상승 쪽에 베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옵션 시장에서 이 상승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업체 카이코에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요, 6월 27일 만기인 옵션 중에서 11만 달러 그리고 12만 달러 행사가의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점을 포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옵션 시장에서 11만 달러, 12만 달러의 지금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거는 실제로 지금 그렇게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을 것이고 실제로 그 돈에 걸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투자라는 게 뭐 예상대로 흘러가진 않지만 그쪽으로의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 지금 투자자들은 그쪽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해 보면 '좋은 효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낙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반대 의견도 한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금리 정책이 또 6월과 7월에 있죠. 그러다 보니 시장이 어떻게 충격을 받을지 지금 사실은 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두 가지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 보시면서 매수 매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연준의 6월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를 해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금리를 또 내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참 '진퇴양난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도 어떠한 시세를 보이게 될지 단기적으로 봤을 때 6 월과 7 월로 봤을 때는 흔들릴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월 9 일이 바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90 일의 유예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90일 유예가 끝나고 난 후에는 어떠한 상황이 또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점도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점도 파악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파장을 대응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 월에 FOMC 그리고 7 월에 이 관세 정책 발표 두 가지 변수 기억해 주시면서요. 비트코인 가격 앞으로 여름과 가을에는 상승 모멘텀으로 실제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리스크를 좀 잘 이겨내야겠다라는 모멘텀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세린 메이는 정말 아니었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11만 달러에 오늘은 돌파했다라는 좋은 소식까지 들려드리면서 비트코인이 단순히 디지털 금을 넘어서 이제는 좀 세계 금융시장 전체와 이 흐름과 맞물리는 정말 거대 투자 자산이 되었다라는 점까지 지금 기억을 해 보시면서 한번 오늘의 이야기 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비트코인 시세까지 알아보면서 실제 이 세리메이는 아니었지만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은 있는 상황이다. 옵션 시장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점까지 알려드렸고요. 비트코인만 이야기하면 섭하죠. 그래서 이더리움도 준비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장 큰 이 암호화폐죠, 코인이죠. 이더리움 소식입니다. 최대 3,600달러를 전망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이더리움 시장이 요즘 온기가 다시 돌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요. 다시 한번 상승장, 이 강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이 이 이더리움이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최대 3,6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2,52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하루 전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0.44% 상승한 수치입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지금의 흐름이 단기적인 상승 신호로 가고 있다. 그래도 우상향하는 기조에 지금 들어섰다라는 점까지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 보시면요.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일봉 차트인데요. 이 차트에서 불 플래그라는 패턴이 관찰되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강하게 올랐던 가격이 일정 범위 내에서 쉬어가고 있다라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이러한 패턴은 한 번의 상승을 예고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2,400달러에서 2,750달러 사이에서 박스권에 지금 가격이 머물고 있는데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상승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핵심 지점을 보니까요. 2,600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 상방을 뚫게 된다면 3,600달러까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기술적 지표인데요. 가우시안 채널입니다. 이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도 지금 2주 단위의 가우시안 채널의 중간선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중간선을 상향 돌파한 이후에 큰 폭의 상승이 따랐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유사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 3,600달러 좀 전망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해드릴 수가 없죠. 다른 또 반대적인 이야기도 해보자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3,000에서 3,100달러 구간이 강한 저항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매수세가 약해지거나 외부 변수로 인해서 상승세가 꺾인다면 가격이 조정 구간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기술적인 지표만 믿고 무리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뉴스 그리고 주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 강세장을 유지하게 되면 알트코인도 함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비트코인의 강한 상승 흐름이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심리를 또 끌어올렸던 적이 많기 때문에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까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이더리움은 지금 기술적 신호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불 플래그 패턴 그리고 가우시안 채널 회복 시도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비트코인도 오늘 상승했던 만큼 이런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있으면 알트코인 전반적으로도 상승하는 흐름 이어지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서 복합적인 요소들이 다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캐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코인 시장에서는 '당장 매수를 해야 되나? 단기적으로 강한 시세를 내야 되나?'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인 입장에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도 함께 보면서 뉴스 팔로우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의 이런 상승 모멘텀까지 기대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워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이렇게 네 가지 소식 여기까지 들려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 지금 들려드렸던 이런 회의 일정들도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어떤 시세를 뿜어줄 수 있을지 자세한 이야기 또 들고 다음 주에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